네, 이번 시간은 당좌자산에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재고자산 상품 재고장. 자, 여러분 그 PDF 교과서 127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 요거 하면 유동자산이 다 끝납니다. 이제 그 다음 큰 단원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상품 재고장. 지금 이게 물류창고인데요. 어느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품 종류별로 이렇게 전부 다 쌓여 있고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물건 다 컴퓨터로 조정하고 지게차로 올리고 내리고. 자, 요렇게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다면 요거를 관리하는 장부가 있어야 되겠죠.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이번 달에 들어온 거, 나간 거, 팔았다가 되돌아온 거, 요런 것들을 전부 다 상품 종류별로 기록을 하고 맨 마지막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 남았는지 그것까지 재고 파악까지 다 기록하는 장부가 있어야 하며 그 장부는 상품 재고장이라고 통일해서 이름을 주고 있습니다. 자, 상품 재고장을 다시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물건 종류별로 또는 회사별로 물건 특성이 있습니다. 농수축산물도 있고 공산품도 있고. 자, 그래서 상품별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상품별로 인수, 매입 또는 판매했을 때 잔액을 각각 수량, 단가, 금액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는 보조장부를 상품재고장이라고 합니다. 상품재고장은 크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유동평균법, 총평균법 네 가지를 쓰고 있는데, 자, 128페이지에 보면 예제 22번 문제가 있어요. 요 네 가지를 하나씩 다 풀어보라고 제가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서울 상사의 갑상품에 대한 3월 중의 매입과 매출 거래는 다음과 같다 해서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2월달에 팔다 남아서 3월 1일 넘어온 거에 5일날 매출하고 12일날 또 매입하고 16일날 매출, 20일날 환입, 25일날 또 매입. 이런 식으로 해서 수량도 다르고 단가도 다 다릅니다. 자, 요랬을 때 상품 재고장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네 가지 방법으로 다 기입하고 마감해보자고 예제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면 이걸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어떤 회사에 취직하느냐에 따라서 딱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이 중에 어느 방법을 쓰고 있는지.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선입선출법이 어떤 것인지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선입선출법으로 아까 예제 문제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선입, 먼저 들어온 거를 선출, 먼저 내보내라. 그래서 first in, first out 해서 약자로 P4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옛날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이거를 그 단답형으로 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약자로 쓰시오 했더니 피파 딱 써놨더라고요. 피파는 세계 축구 연맹이죠. 협회. 자, 그 오답 처리됩니다. P4입니다. first in, first out. 자, 여기 사진을 하나 제가 해놨어요. 마트에 가보면 이렇게 과일 있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보면 우유라든가 신선식품 코너입니다. 신선식품 코너는 재고 며칠 못 가죠. 빨리 팔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먼저 들어온 상품을 먼저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유 진열장 동네 슈퍼에 가보면 날짜 한번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날짜가 하루 이틀 지난 게 앞에 있고 오늘 들어온 거는 맨 뒤로 숨겨 놓습니다. 왜? 앞에 것부터 팔아야 되니까. 남자들은 가서 아무거나 그냥 딱 고릅니다. 근데 여성분들은 안에 있는 거, 앞에 거 무너뜨리면서 안에 있는 거 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신선식품 유통기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단가 결정에서 먼저 구매한 상품부터 먼저 판매한다는 가정하에서 매입순으로 단가를 적용하고 장부에도 그렇게 표시해 놓는 겁니다.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업을 했는데 이런 업종에 근무하게 됐다.
그럼 선입선출법을 쓸 확률이 높겠죠. 자, 안 그러면 다 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아까 그 문제를 선입선출법으로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요거 작성하는 문제는 출제는 거의 안 해요. 문제는 여기 작성된 거를 해석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3월 1일 전기 2월 100개 단가 200원씩 2만 원어치. 요거 2월 달에 팔다 남은 거 그대로 장부에 적어줍니다. 이건 거래는 아닙니다. 3월 1일 날짜 적요란에 전기 2월 이렇게 적고요. 그 다음에 자 인수 들어올 때 요거는 판매할 때 나갈 때 그 다음에 잔액 이렇게 세 칸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수량 단가 금액 되어 있고요. 그러면 100개 여기 100개 적어주고요. 단가 200원 그 다음에 금액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요게 요즘 전산회계 프로그램에서는 요거 입력할 때 수량 단가 하면 금액 자동으로 다 계산됩니다. 자, 요게 바로 3월 1일 현재 잔액 재고가 되겠죠. 100개 200원 2만원 그대로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러다가 3월 5일 날 매출했어요. 몇 개를 팔았냐면 60개 팔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재고가 100개니까 60개 뭐 이상 없겠죠. 그러면 인도란에 가서 60개 단가 300원인데 이거는 판매가예요. 상품 재고장은 원가로만 기재합니다. 상품 재고장은 원가로만. 판매 요 매출에 관련된 금액은 나중에 매출장에 따로 기록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부 다 원가로 표시가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요 200원짜리 요거를 그대로 적어줍니다. 200원 60개 그러면 12,000원. 그러면 요게 몇 개 남아요? 40개 남겠죠? 200원짜리. 자, 현재 3월 5일 현재 재고 금액은 8,000원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월 12일입니다. 다시 상품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매입 3월 12일 40개 300원짜리예요. 아까 남은 단가 요 200원짜리하고는 금액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따로 적어줍니다. 자, 우선 40개 300원 그래서 12,000원. 그리고 여기 와서 요 아까 남은 거 있죠? 요거를 그대로 밑으로 내려줘요. 여기 40개 200원 8,000원 해주고 그 다음 새로 들어온 거 요거를 여기다 적어줍니다. 40개 단가가 달라요. 300원 12,000원. 그러면 두 줄 처리해서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일 날 자, 매출이 있었어요. 몇 개냐면 60개 나갈 겁니다. 자,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을 쓰고 있다. 그러면 아까 요 200원짜리와 300원짜리 있는데 선입선출법이니까 우유 같은 거 어느 거 먼저 팔아야 돼요? 200원짜리를 먼저 팔아야죠.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래서 얘 먼저 40개 요거 다 팝니다. 40개 200원 8,000원 요거 먼저 다 팔고 그럼 얘는 없어져요. 그 다음 나머지 20개 60개 팔았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들어온 거 300원짜리 20개 300원짜리 20개 해서 6,000원. 그러면 300원짜리가 20개 남아요. 이렇게 300원짜리 20개 남고 요 곱하기 하면 6,000원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요게 바로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러다가 환입대 왔어요. 환입대 왔으면 여기서도 200원짜리 300원짜리인지 그쪽에서 모르죠. 사관 입장에선. 왜냐하면 우리 입장에서만 해놓은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도 선입선출법이 적용이 됩니다. 요거는 손대지 않아요. 먼저 들어왔던 거는. 나중에 들어왔던 거 있죠. 300원짜리를 환입한 걸로 합니다. 300원짜리 환입 20개 20원. 요거는 판매가니까 여기서는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6,000원. 금액도 요거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수량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원짜리가 다시 20개가 늘어나서 원위치 됐어요. 얘는 결국에는 처음 들어온 수량 그대로 남습니다. 자, 그리고 25일 날 또 매입했어요. 자, 이번에는 10개 얼마짜리?
400원짜리가 들어왔습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 400원 4,000원. 자, 요번에 나중에 들어왔던 거 그대로 내려오고요. 새로 들어온 거를 밑에 추가로 적어줍니다. 10개 400원 4,000원. 얘가 이제 고참이 되는 거예요. 얘는 신참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됐고. 자, 더 이상 판매 매입 없습니다. 그러면 요 마지막에 남았던 거 요거 40개 10개 해서 12,000원 4,000원이 그대로 차기 2월. 자, 잔액란에 있는 거를 인도란으로 옮겨주면 들어온 거 다 나간 게 돼요. 그래서 요것도 장부도 차변 대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거는 차변 역할, 이건 대변 역할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수량 쫙 더하면 150. 그 다음에 수량 쫙, 자, 요거 60, 100, 120인데 요거는 빼는 거죠. 환입이니까. 그래서 빼면, 자, 150. 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금액 쫙 더하면 36,000원. 요거 다 더하면, 요거까지 다 하면 36,000원. 수량 갖고, 금액 갖고, 차변, 대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다시 차기 2월은 4월 1일 되면 또 아까처럼 전기 2월 해서 또 장사 시작하는 거죠. 자, 이게 선입선출법입니다. 자, 그 다음 후입선출법. 대부분은 선입선출법 같은데 오래 묵힐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골동품.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와인 통에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 담근 거는 그냥 싸게 팔고 그 중에 일부분을 남겨놓고 어떤 때 보면 막 100년 된 와인들도 있죠. 그래서 이런 와인들은 오래 둘수록 값이 나가니까 놔둡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매입한 상품을 먼저 판매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인도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 후입 선출법입니다. Last in, first out, 리포 그럽니다. 자, 이거는 아까하고는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뭐 간장 공장도 있고요. 된장도 있고 뭐 많습니다. 자, 앞에 전기 2월 매출 매입까지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문제를 가지고 후입선출법을 할 때 매출할 때가 다릅니다. 아까 60개 팔았죠. 60개인데 후입선출이니까 요 200원짜리가 먼저가 아니고 300원짜리를 먼저 팔아요. 그래서 40개 요거 전부 300원짜리 12,000원 그리고 나머지 모자란 20개는 여기 200원짜리를 파는 겁니다. 그래서 4,000원. 그러면 200원짜리가 20개 남는 거죠. 아까하고는 반대 상황이 되겠죠. 자, 그러다가 환입이 됐어요. 20개, 그러면 200원짜리 얘가 환입된 걸로 하는 겁니다, 이번엔. 그래서 200원짜리가 40개가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하고 정반대가 되죠. 자, 그래도 다시 들어왔어요. 그러면 요 200원짜리 40개 그대로 내려오고 다시 들어온 게 10개 4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10개 400원 4,000원 해서 요 밑에 적어줍니다. 10개 400원 4,000원. 자, 후입선출법이 되니까 자, 밑으로 다시 넣어주고요. 더 이상 판매가 없습니다. 자, 요거를 그대로 이번에는 요게 차기 2월 되는 겁니다. 요거 그대로 이쪽에 통째로 가져다 줍니다. 차기 2월이 4월 1일 날 다시 정기 2월 되고요. 기말 상품 재고액은 달라져요. 요 8,000원, 4,000원, 12,000원이죠. 아까 선입선출법은 얼마예요? 예. 네. 아이고, 한참 넘겨야 되네. 선입선출법은 16,000원이에요.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 기말 상품 재고액이 지금 이게 금액이 몇 개 안 되고 거래 회수가 몇 개 안 돼도 이런데 옛날에 그 나이키인가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거를 바꿨더니 몇백억, 몇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에서는 이거 한번 바꾸면 세금 적게 내려고 장난칠 수 있으니까 뭐 5년간이가 못 바꾸도록 이렇게 못 박아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누가 돌을 쌓았는지 아주 기막히게 쌓아놨습니다. 이렇게 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평균 내는 겁니다. 그때마다. 그냥 평균이면 평균이지. 근데 이동평균법이 있고 다음에 총평균법이 있어요. 이동평균법은 그때마다. 총평균법은 나중에 한꺼번에.
자, 상품이 매입 단가가 다를 경우 잔액란위 재고액과 매입액을 합하고 잔액란위 수량과 매입 수량 합계로 나누어 새로운 평균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 이래서는 모르죠. 직접 봐야죠. 아까 요 매입 12일하고 20일날 매입이 2번 있었죠. 자, 요렇게 재고가 있었는데 새로 매입했어요. 12일날 300원짜리 40개 12,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기존에 남은 건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4월 12일 날, 자, 금액 8,000원이죠. 요건 12,000원이죠. 두 개를 더해요. 8,000원, 12,000원. 더하고, 그 다음 수량. 40개, 40개, 80개입니다. 그래서 나누기 하면 중간에 타협을 보는 겁니다. 200원짜리, 300원짜리인데 250원으로. 그래서 수량 합쳐요. 두 개 80개. 금액 평균 단가 250원. 2만 원. 이러면 뭐 어느 게 먼저인지. 자,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느냐? 아까 간장이라든가 액체로 된 데 있죠. 만들다 남은데 또 새로 집어넣어요. 섞여버리는데 어느 게 선입이고 어느 게 후입인지 분간이 안 돼요. 이런 경우에는 평균 단가로 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0일 날 또 들어와요. 근데 20일 전에 40개 250원 만원 있었는데 요거 400원짜리가 10개 들어왔어요. 그러면 금액 만원, 4,000원, 14,000원. 자, 요거 20일 날 14,000원. 수량 40개 10개 40개 10개 50개로 나누기 하면 280원. 그럼 50개 280원 14,000원. 이렇게 하는 게 이동평균법입니다. 자, 요것도 기말 상품 재고액이 또 다 달라요. 자, 이렇게 되고. 자, 마지막 총평균법입니다. 한꺼번에 구하는 겁니다. 기중에는 상품 재고장에 인도란과 잔액란에 수량만은 기록하고 금액을 아예 기입 안 하는 겁니다. 나중에 하자. 한꺼번에. 자, 여기 보시면 평상시에는 요거 기록 안 해요. 여기도 기록 안 해요. 수량만 다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여기 단가 없으니까 금액도 없어요. 수량만 다 있다가 한 달 딱 됐어. 근데 여기는 수량 단가를 왜 매입할 때 다 기록하니까. 그래서 한 달 동안 매입 수량이 150개, 한 달 동안 금액이 36,000원. 그러면 36,000원 나누기 한 달 동안 들어온 거 150개 했더니 한 달 평균 240원 개당. 그때 가서 여기 240원 대입합니다. 여기도. 그러면 금액이 그때 가서 여기 옆에가 쫙 나와요. 자, 요렇게 계산하는 방식. 그래서 요거를 차기 2월로 여기다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게 총평균법입니다. 이게 편하긴 하겠죠. 업종에 따라 총평균법이 필요한 데만 사용합니다. 아주 작은 단가가 싼 뭐 클립이라든가 압정, 뭐 예를 들어서 못 이런 데 만드는 데는 그거 어떻게 일일이 수량이 또 어마무시한데 그런 경우는 아예 통째로 이렇게 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 됐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핵심은 상품 재고장에서는 자, 이게 시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이건 상품 재고장은 아니고 앞에서 배운 매입 계정 3분법 있죠. 매입 계정 나온 거 그거 먼저 하고 상품 재고장은 2번에 나오니까 그걸로 보겠습니다. 자, 실력 점검 132페이지 1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제7기 매입 계정과 손익계산서 일부이다. 가이 금액, 가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작아서 안 보이니까 제가 좀 이따 확대할게요. 단,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며 제시된 자료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6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가 했더니 매출 총이익이 얼마인지 찾아내래요. 자, 이 회사는 지금 3분법을 쓰고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이 있다는 건 3분법이에요. 총기법으로 하면 상품만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매입 계정에서는 뭘 구해요? 매출 원가를 구하죠. 매출 원가 구하고 여기서 구한 매출 원가가 이쪽으로 옵니다. 근데 얼마인지 몰라요. 이게 매출액이에요. 매출 총이익 공식 어떻게 됐죠?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죠.
매출액 80만 원에서 매출원가를 구해서 빼면 매출총이익은 나옵니다. 자, 근데 매출원가는 매입 계정에서 우리가 구하는 거, 여기 매출원가 공식은 어떻게 돼요?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죠. 그러면 여기 매입은 비용입니다. 매출은 수익이고 비용이 발생, 매입은 이쪽에 있어요. 그 다음 매입액에다가 기초는 더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요 2월 상품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게 기초? 더한 게 기초. 같은 매입액에 같은 자리, 같은 차변에 있으면 더해지는 거죠. 요게 기초 상품 재고액. 기초입니다, 이게. 그리고 기말은 빼죠.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얘가 기말이에요. 자, 그럼 힌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초 상품 재고액이 7만 원 있어요.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은 안 나와 있고, 자, 7만 원이 요 자리에 들어올 겁니다. 요게 7만 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거 쫙 더합니다. 다 더하면 얼마 나오느냐? 57만 원입니다. 요 전체 합계액이. 자, 요게 기초고 요 합계액이 57만 원입니다. 57만 원 똑같아야 돼요. 차변 대변은. 근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5만 원. 합계액은 57만 원. 5만 원 빼면 이 자리 이게 얼마예요? 52만 원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요거 매출 원가라는 뜻입니다. 매출 원가는 손익계정, 손익계산서로 넘어간다 그랬죠. 자, 요 52만 원이 요 자리로 온 겁니다. 그래서 80만 원 마이너스 52만 원. 순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원가 80만 원에서 52만 원 빼면 28만 원이죠. 자, 복잡한 것 같은데 매출총이 구하는 공식과 매출원가 구하는 공식, 그거 대입한 거고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입 3분법에서 매입 계정에서 기초 상품 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이 공식에 대입해서 문제를 수능 모의고사 문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8만 원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분법을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 자, 상품 재고장이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이것도 2016년 수능 6월 모의평가 문제 나왔었습니다. 혹시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본다, 이런 스타일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공무원 시험하고 수능하고 비슷해요. 자,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잘못 작성된 상품 재고장 일부와 회계팀장이 지시사항, 회계팀장 지시사항, 이거 안 보이니까 크게 좀 이따 해드릴게요. 지시사항을 이행한 후 7월 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상품 재고장을 딱 보고를 했더니 그 밑에 너 똑바로 안 해? 상품 재고장에 기입하지 않아야 할 거래 내용이 기입되어 있으니 바르게 수정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결제판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봐요. 7월 1일, 전월 2월, 지난달에 팔다 남은 거 선입선출법입니다. 수량 10개 2,000원씩 하니까 2만원. 10개 2,000원, 2만원 됐습니다. 5일날 매입 20개 했는데 단가는 같아요. 그러면 뭐 따로 할 필요 없죠. 30개 2,000원, 6만원 됐습니다. 단가가 다를 때 두 개 나란히 적고 선입선출이니 후입선출이니 따지는 거고. 자, 환출됐습니다. 매입했다가 반품시켜버린 거예요. 5개 단가 똑같으니까 2,000원, 만원 빼면 30개에서 5개 빼면 25개 2,000원, 5만원 이상 없습니다. 여기도. 자, 그러다가 10일날 매출했어요. 20개. 자, 25개 중에 20개. 2,000원, 4만원. 그러면 5개 남죠? 2,000원. 뭐 단가 변동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 없어요. 15일이 문제예요. 매출 애누리 해놓고 이 팔았던 거 2,000원 깎아줬다 해서 만원에서 2,000원 빼고 8,000원 적어놓은 거예요. 수량 변동이 없는데 단가를, 팔리지도 않은 단가를
빼버렸습니다. 얘네들은 무슨 죄예요? 가만 앉아 있다가. 근데 그렇다고 요거를 그대로 놔두면 5개 곱하기 2,000원 하면 10,000원인데 8,000원 장부가 안 맞아요. 그렇다고 요거 10,000원 그대로 놔두면 요 2,000원을 빼야 되거든요. 또 장부가 안 맞아. 여기서 잘못된 겁니다. 매출 애누리는요, 상품 재고장에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매출 애누리는 어디 나와요? 순매출액 구할 때 나오죠? 그건 매출장에 나옵니다. 매출장. 매출한 것만 따로 기록하는 장부. 그리고 상품 재고장은 전부 다 원가로 기록한다 그랬잖아요. 판매가는 여기에 기록 안 합니다. 요거 2,000원에 팔았겠어요? 2,000원짜리를 더 받고 팔았지. 그래서 요 매출 애누리는 여기에 기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거 그 선배가 지시사항으로 뭐가 잘못됐다고 말은 안 해줘요. 네가 찾아라 이거지. 그 상품 재고장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잘 이해를 못했으면 이게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못 찾는 거죠. 그래서 장부를 작성할 줄은 몰라도 읽을 줄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거를 빼고 다시 이거 뭘 엑셀로 만들었겠죠. 빼고 하면 금액이 다시 수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르게 수정하시오. 그러면 요거 빼버리면 다시 요거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남을 겁니다. 요거 그대로 남을 거예요. 요거 깨끗하게 지워서. 자, 요거를 빼버리면 원래 요거 그대로 남을 겁니다. 그리고 2,000원짜리 또 15개 들어왔어요. 그럼 총 몇 개? 20개가 될 겁니다. 요게 한 줄로 20개 2,000원. 그 다음 그러면 얼마예요? 4만 원 되겠죠. 이렇게 수정을 하고 차월 2월도 요거 수정하고 전기 2월 가서 요거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정해야 될 금액은 4번 4만 원이 되는 거죠. 자, 매출 애누리는 기록 안 한다는 거 전부 다 원가로만 기록하고 들어온 거 나간 거 수량 원가로만 표시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핵심 포인트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상품 판매 일지 일부이다. 이를 통해 7월이 순매출액을 계산한 금액으로 오른 것. 단 제시된 자료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2014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자, 이름이 이수능이에요. 판매 일지 7월 10일 원가 3,000원짜리 값상품 100개를 5,000원에 판매 외상으로. 그러면 판매 여기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순매출액 구하라는 거죠. 그럼 매출액 100개 곱하기 5,000원씩. 그럼 얼마예요? 50만 원 팔았습니다. 그러다가 12일 날 한 개를 환입했어요. 요 10일 날 판매분. 그럼 한 개 매출액 하나당 5,000원이니까 마이너스 5,000원 빼버려요. 그럼 얼마? 49만 5,000원. 순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원님의 애누리 49만 5,000원. 자, 정답 3번. 이건 완전 거저먹기죠. 요것만 읽을 수 있으면, 순매출액 공식만 안다면. 자,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3번. 자, 마지막 4번 문제. 자, 3분법 또 나왔어요. 매입 나왔다 그러면 3분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분법에서 매입, 매출, 2월 상품, 손익 중에 매입과 손익만 나온 겁니다. 다음은 땡땡 주식회사의 총계정원장 일부이다. 당기 상품. 이번엔 순매입액을 계산하라 그랬어요. 2013년 수능 문제입니다. 계산할 금액으로 오른 것. 순매입액, 총매입액에서 매입 환출매 애누리액 뺀 거. 자, 그러면 총매입액을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부터 볼 거예요. 손익계정에 지금 이거는 총액법으로 마감한 거예요. 그럼 여기 대변에 있는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순 매출액이죠. 요거는 매출 원가예요. 자, 매출 원가 340만 원입니다.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매입 계정. 여기서 매출원가 구한다 그랬죠? 자, 요게 340만 원이 여기서 구해서 일로 간 거예요. 이게 340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계정에 요쪽에 있는 거 기초상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재고액. 그럼 얘는 2월 상품 20만 원은 기초재고액입니다. 그럼 얘는 기말재고액이에요. 자, 그럼 뭔가 보이죠? 매출원가 공식에 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입하면 나와요. 아니면 순매입액 공식에 대입해도 되는데 순매입액에 관련된 총매입액, 매입액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구할 수 없고, 그러면 순매입액이 들어간 게 매출원가는 기초재고액 플러스 순매입 마이너스 기말이죠. 여기에 대입하면 되죠. 왜? 기초와 기말이 자료가 있잖아요. 기초재고액 20만 원. 순매입액은 몰라요. X 마이너스 기말재고액 30만 원은 매출원가 340만 원. 340만 원. 자, 그러면 X값을 구하려면 요거 20만 원과 30만 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만 원이죠. 요거를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X값이 나와요. 자, 마이너스 10만 원 여기로 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죠. 10만 원. 두 개 더하면 350만 원이 X값이다. X는 순매입액 350만 원. 예,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아시겠죠? 다 공식에 대입하면 나오는 거고 요 장부만 이해하고 공식만 암기하고 있으면 전부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요쪽에 혹시 몸에 가려서 안 보였으면 요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풀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이제 당좌자산은 다 끝났습니다. 당좌자산이란다. 유동자산. 유동자산은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투자자산 같이 공부해 볼 거고요. 가장 회계에서 어려운 점점 어려워지다가 드디어 3분법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점점 조금씩 쉬워집니다. 자, 조금만 예습해 주면 그렇게 어려운 거 없고 3분법에서 총기법 공식 암기하라는 거 그거 했고 당분간은 또 암기하라는 소리는 자주 안 할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만 조금 있고요. 자, 어쨌거나 어려운 법이 최근 한 두세 시간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